안녕하세요. 제가 저번 주 주말에 여러분들 중간고사 본 거를 채점을 다 했고요. 해서 아이클래스에 점수 올려놓고 점수를 다 올려놨으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히스토그램 그려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던데 평균이 한 10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되고 굉장히 어렵게 느끼셨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도 뭐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이 평가 결과를 보면 평균 30점 만점에 평균 10점 정도면 쉽진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수가 좋지 않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되고요. 어떻게 한 번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다 알겠어요. 우리 수업을 들으면서는 이런 내용이 있다, 이런 뭐 바라기는 이런 재미있는 내용이 있구나 하는 거 정도를 경험해 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다 알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나중에 다음 공부를 하고 이럴 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러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죠. 꼭 여기서 뭐 성적을 잘 받아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보면 거의 만점 가까운 분도 한 분 있었어요. 29점도 한 명이 있었고, 25점 정도 되는 분도 한 분 그렇게 있었고, 10점대 후반 이렇게 받았으면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적이 별로 안 좋다고 너무 실망을 하거나 이 과목을 놔버리거나 그러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다들 못했으니까. 잠깐만요. 제가 이 시스템이 뭔가 이상한지, 지금 마이크 켜져 있는 분이 있는데 보통 때는 제가 꺼버리는데 지금 이렇게 안 꺼지거든요. 그래서 예. 오늘 시작할 이야기는 드디어 우리가 교재로 가지고 있는 책 제목 벡터 매트리스 리스트 스퀘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리스트 스퀘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거고, 이 리스트 스퀘어 문제를 사실은 풀기 위해서 지금까지 공부한 모든 것들이 이 리스트 스퀘어를 이해하고 풀기 위해서 공부를 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공학 문제들이 리스트 스퀘어 문제로 표현되고 해결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다른 학문에서, 뭐 수학에서, 뭐 천문학에서, 항공공학에서, 물리학에서 이런 공부를 했던 많은 서로 다른 토픽들이, 서로 다른 문제 해결 방법들이 결국에는 어떤 리스트 스퀘어 문제를 활용을 해서 해결이 되고 이런 것들을 나중에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많은 걸 지금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겠고, 몇 가지 예제만 살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벌써 12번째 슬라이드가 돼 있어서 지금 우리 벡터 이야기하고 매트릭스, 그다음에 리스트 스퀘어 이야기하고, 리스트 스퀘어 이것들이 어떤 그 확률 통계랑도 또 연결이 되거든요. 어떤 그 확률적으로 굉장히 그럴싸한 솔루션을 찾아내는 방법이 그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하고 또 같은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 뒷부분에 다룰 확률 이야기, 통계 이야기, 어떤 데이터들이 막 있을 때
데이터들의 이제 확률 분포를 생각을 해서 걔들이 어, 내가 생각했던 확률 분포랑 가장 그럴싸하게 해석이 된, 뭐 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요. 정말 쉽게 얘기하면 통계적으로 그럴싸한 솔루션을 찾아내는, 통계적으로 가장 그럴싸한 모델을 찾아내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리스크 문제랑도 또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이 강의를 처음 했는데 기대했기로는 이제 리스크 이야기를 다 하고 이제 확률 통계를 이야기하고 그 둘의 연관성을 이야기하고 맞췄으면 맞췄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긴 어렵더라고요. 지금 선형대수 이야기, 확률 통계 이야기 이거를 사실은 두 학기에 나눠서 해야 될 만한 그런 중요한 이야기들인데 한 학기들에 몰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그래서 뒷부분의 확률 통계는 간단한 정도 기본적인 이야기만 소개하고 마치게 됐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쉬는 날도 거의 없이 한번 휴강할 만한데 그래도 계속 꾸역꾸역 보강을 해서 이제 진도를 맞추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빡세게 한다고 어, 어, 빡세게 한다고 너무 하시지 않으면 좋겠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 수업을 사실 저는 쉽게 하면 좋지만 이것들이 나중에 여러분들 후에 공부하는데 다 핵심적인 이제 기반이 될 것들이라서 최대한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리스트스퀘어 이야기 할까요? 그러면 리스트스퀘어 이제 여기 적혀 있는 말로 봐서는 스퀘어들을 가장 작게 만드는 어떤 가장 작은 스퀘어들 이제 뭐 어떤 이야기인지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어떤 스퀘어 뒤에 식을 써놓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제 문제부터 보통 이제 어떤 이야기를 다루냐면 이제 AX는 B 이 방정식이 솔루션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많이 가지느냐 뭐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A가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생겼을 때는 솔루션이 어떤가요?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어제 여러분들 중간고사 성적을 봤더니 참 질문을 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어, 얘는 이제 일단 정사각형으로 생겼으면 솔루션이 유일하게 존재할 수도 있고 어, 어, 솔루션이 결국 많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솔루션이 유일하게 존재하려면 어때야 돼요? A가 인버스가 존재하면 되죠. 그걸 다른 말로 A가 컬럼들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거나 로우들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거나 그러면 솔루션이 유일하게 어떤 B를 갖다 놔도 솔루션이 유일하게 존재해야 되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솔루션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무수히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게. 그러면 근데 이제 우리 리스트큐에서 다루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A가 이렇게 긴 방정식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 이건 어떤가요? 이 방정식은 어떤가요? 이 연립 방정식은 솔루션이 웬만해서는 없겠죠? 웬만해서는. 왜냐하면 언노운 개수보다 내가 찾아야 되는 언노운 개수보다 방정식의 개수가 더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A가 1이라고 B가 1, 2 이러면 이 방정식은 뭐죠? AX 빼기 B는 1, 1 여기 X 빼기 1, 2 아,
이제 이 방정식에 이거 두 줄 풀어버리면 뭐예요? x는 1, x는 이 솔루션이 있어요? 없죠? x가 1이어도 돼. 1도 만족해야 되고 x는 2도 만족해야 되고 뭐 이런 건 솔루션이 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대신 b가 어떻게 생겼으면 솔루션이 있어요? b가 a의 컬럼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b가 주어질 수 있으면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뭐죠? x는 1, x는 1 똑같은 식이니까 이건 솔루션이 유일하게 존재하죠.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b에 대해서 a가 이렇게 길쭉하게 있으면 굉장히 특별한 b에 대해서 솔루션이 존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웬만해선 솔루션이 존재하지 않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형태의 방정식이 지금 솔루션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경우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어떤 예제들이 있는지 살펴봤죠. 얘도 솔루션이 무한히 많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A가 1, B가 3. 이런 방정식이면, 이런 형태면 솔루션이 무한히 많이 존재할 수 있죠. AX는 B 있으면 1, 2, 3, 4, 3, X1, X2가 3, 6, 9. 얘는 X1이 3, X2는 0. 이것도 솔루션이 되고 X1이 1, X2가 1. 이것도 솔루션이 되고 사이에 X2는 2, X1은 2, X2는 2분의 1. 얘도 솔루션이 되죠. 무한히 많은 솔루션 가질 수가 있어요. 이건 어떤 경우예요? 왜 이 길쭉하게 되어 있는데도 길쭉하면 보통 솔루션이 없거나 뭐 하나 있거나 이랬는데 얘는 솔루션이 무한히 많은 A가 길쭉하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솔루션이 무한히 많죠. 이건 어떤 경우 이 어떻게 특징을 잡을 수 있어요? A의 컬럼들이 리니얼리 디펜던트 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A의 컬럼들이 리니얼리 디펜던트 하면 솔루션이 무한히 지금은 많은 것 같은데 그것도 어떤 특별한 B에 대해서만 그렇죠. 얘가 예를 들어서 91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는 A의 컬럼들 리니얼리 디펜던트 함에도 불구하고 솔루션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문제. 그러니까 솔루션이 존재한다는 것은 A의 컬럼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B가 표현이 되면 솔루션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B가 A의 컬럼들이 스팬하는 공간에 살고 있으면 솔루션이 존재하고 A의 컬럼들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면 솔루션이 유일하고 아니면 A의 컬럼들이 리니얼리 디펜던트 하면 솔루션이 무한히 많을 수 있고 그렇게 이제 이 연립 방정식들이 주어져 있을 때 이 행렬이 연관된 연립 방정식들이 주어져 있을 때 솔루션의 유무 그리고 솔루션이 있다면 하나인지 무한히 많은지를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솔루션이 있는지 없는지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B가 A의 컬럼들이 스팬하는 공간 위에 있으면 그럼 솔루션이 있는 거고 그럼 이제 있다 없다는 그거 가지고 판단을 하면 되겠고 솔루션이 하나인지 무한히 많은지는 그 상황에서 솔루션이 있을 때 그러니까 B가 A의 컬럼들이 스팬하는 공간 위에 있을 때 A의 그 컬럼들이 리니얼리 디펜던트한지 인디펜던트한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좀 어려운 이야기예요. 좀 어려운 이야기고 지금 당장 이해는 안 하셔도 되는데 어제 중간고사 결과를 보니 굉장히 잘한 학생들이 있어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우리 리스퀘어 이제
방금 이야기는 그렇고 지금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들 전부 다가 이제 이해를 했으면 하는 이야기인데요. A가 지금 길쭉한 매트릭스인 경우에 초월하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버 디터민 되어 있다고 그 방정식의 개수가 언론의 개수보다 많은 경우 오버 디터민 되어 있다고 보통 표현을 하고 여기 적혀 있죠. 대부분의 비에 대해서는 솔루션이 없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방금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뭉뚱그려서 대부분의 비에 대해 솔루션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지를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게 없어요. 솔루션이. 그러면 그때 그러면 솔루션이 없다 하고 말 것이냐 이런 문제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굉장히 많은 공학 문제들이 이런 형태라서 아니 그럼 솔루션 못 풀겠네요. 그러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건데 이게 정확하게 이퀄리티는 만족을 못하지만 다시 얘기하면 AX는 B라는 것은 AX 빼기 B가 0이라는 거죠. 이걸 정확하게 만족하는 솔루션은 없는데 우리 리스트 스퀘어 문제에서 다루려고 하는 건 뭐냐면 솔루션은 없지만 AX 빼기 B를 가급적이면 0에 가깝게 만드는 솔루션을 찾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만족하는 솔루션은 없지만 비슷하게 그 차이를 AX와 B의 차이를 가급적이면 작게 만드는 그런 솔루션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AX와 B의 차이 지금 AX도 벡터고 B도 벡터죠. 그 벡터들의 차이를 레지듀얼이라고. 레지듀얼 뭐예요? 이거는 뭐 하고 남은 거, 남은 거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AX, B 그 차이 빼고 남은 것들, 0이 안 되고 살아남은 것들을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럼 R도 벡터잖아요. A가 이렇게 생겼고, X 이렇게 생겼고, 빼기 B는 이렇게 똑같은 로로 생겼고, AX 빼기 B는 이제 R 레지듀얼을 이렇게 정하는 거죠. 그러면 저 레지듀얼이 벡터인데 그게 작다는 걸 이제 어떻게 수학적으로 이야기를 할 거냐면 이 R의 놈이 작으면 우리 그 벡터의 놈 이야기했어요. 벡터의 놈을 왜 그런 개념을 왜 끌고 들어왔어요? 벡터가 안에 원소가 많아서 걔가 크고 작고를 우리가 설명하기가 힘들어서 크고 작고를 설명하기가 힘들어서 그 놈이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수치화 시켜서 스칼라화 시켜서 그 크기를 비교했던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 레지듀얼의 놈을 그러니까 AX를 B에 가깝게 한다는 개념을 그래 레지듀얼의 놈이 작은 X를 찾겠다 하는 이렇게 이제 변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얘가 레지듀얼이고 그 놈을 최소화하는 X를 찾는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뭐 놈을 최소화나 놈의 제곱을 최소화나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리스트 스퀘어 문제는 어떤 문제를 다루냐면 이런 목적 함수, x에 대한 함수죠. 지금 a도 주어져 있고 b도 주어져 있으니까 이건 이제 x에 대한 함수고 지금은 여기 보면은 2차 함수죠. x에 대한 2차 함수. 뒤에 예제가 나오겠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ax 빼기 b 놈이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x의 리니어 함수고 그걸 둘이 곱한 거니까 어떤 2차 함수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솔루션은 우리가 x에 이렇게 모자를 붙여서 x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x 별을 붙여서 x 스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x헥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x헥이 이 문제의 솔루션이 되려면 어떤 다른 x보다 이 레지듀얼의 제곱값, 이 옵젝티브 펑션, 그러니까 최소화하려고 하는 그놈을 어떤 다른 x를 넣었을 때보다 x 햇을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가장 작으면 그게 이제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무한히 많죠. 이제 오른쪽 텀을 계산할 수 있는 x는 아무 x나 그 무한히 많은 선택 중에서
어떤 x 해시라는 걸 넣었을 때 가장 다른 것들보다 작다고 하면 그게 바로 솔루션이라는 이야기죠. 이런 x 햇을 찾으려고 하는 게 우리 목적입니다. 이거 간단하게 볼까요? a가 1이라고 하고 1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a가 1, 2라고 하고 b는 0, 1. 이런 경우 쓰면 어떻게 돼요? 뒤에 어, x 변수 그냥 하나인 걸로. 지금 하나죠.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죠? ax 빼기 b는 1, 2, x 빼기 0. 요거에 지금 요거를 미니마이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뭐죠? x 빼기 0하고 2x 빼기 1. 이 제곱을 미니마이즈한 x를 찾겠다. 이건 어떻게 돼요? 2벡터의 제곱하고 2벡터의 제곱을 더하면 되죠.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2x 빼기 1의 제곱. 요거를 최소화하는 x 찾을 수 있죠. 여러분 누구나 찾을 수 있죠. 이거는. 이거 x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다음에 그레디언트 0으로. 미분하면 뭐예요? x에 대해서 미분하면 x에 대해서 미분하면 2x 빼기 2 곱하기 2x 빼기 1. 그렇죠? 2 곱하기 2x 빼기 1 곱하기 2. 얘를 0으로 만든 x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변수 한 개, 뭐 두 개, 변수 세 개, 변수 몇 개,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개수만큼이면 각각 변수에 대해서 다 이렇게 풀어서 하면 되겠지만 그랬어요. 우리 공학 문제는 그렇게 변수가 손에 꼽을 만큼 작지 않다고 했죠. 변수가 100만 개씩 되면 100만 개를 다 이렇게 손으로 풀어서 하긴 어려울 겁니다. 여기 좀 더 이야기가 있네요. 어떤 x 햇, 이제 모자, x 위에 씌워져 있는 게 꺾어서 이렇게 씌워져 있는 게 모자처럼 생겼잖아요. x 햇이라고 부르는데요. x 햇. 어떤 x 햇을 찾고 싶냐면 레지듀얼을 최대한 작게. 이게 결국에는 R의 그룹이었죠. 근데 레지듀얼 작다라는 게 어떤 개념에서 작다는 거냐면 놈이 그러니까 어떤 벡터가 작다는 이야기는 그 벡터의 놈이 작다는 걸로 이해를 하자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뒤에 리그레션 뭐 이거는 우리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저 전부 앞부분에서 어떤 이야기 나왔었죠. 집값 예측하고 이런 모델. 데이터를 가지고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그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 모델을 찾는 그런 문제 리그레션이라고 했는데 요게 이제 리스크 문제로 바로 표현이 돼요. 이제 뒤에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좀 뭐 재밌는 얘기가 써 있는데 얘를 리스트 스퀘어 어프록시메이트 솔루션이라고 부르는 거죠. AX는 B를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AX는 B 지금 A가 지금 이 문제가 솔루션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문제는 아니고 솔루션이 유일성을 떠나서 솔루션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인데 그 놈을 근사 솔루션이다. 리스트 스퀘어 근사 솔루션이다. 그러니까 최소 자승 최소 자승 근사해 뭐 이렇게 부르면 될까요? 이제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고 보통 딴 사람들 어떻게 많이 부르냐면 최소 자승 개념으로의 AXB의 솔루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업계에서는 산업계에서는 굉장히 흔하게 불리는 이름인데 이 저자는 되게 싫어했나 봐요. 굉장히 헷갈리죠. 사실은 이게 솔루션이 없는 문제인데 솔루션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안 썼으면 좋겠다. 그런 소리 하는 사람하고도 놀지도 말아라.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는 많이 쓰입니다. 근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리스트 스퀘어 근사해라고 어프록시메이트 솔루션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솔루션, 이 방정식의 솔루션이라고 하면 그 솔루션을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이 이퀄리티가 만족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니까. 근데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웬만하면 이제, 그러니까 이 어프로시메이트 솔루션은 AX는 B는 만족 못 시키는 거죠. 그렇지만 만족은 못 시키지만, 그러니까 AX 햇 빼기 B가 이퀄리티는 안 되지만 AX 햇이 그래도 B에는 가장 굉장히 가까운 애다라는 걸 이제 생각은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근사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퀄리티가 만족이 된다면 만족이 되는 게 어떤 경우일까요?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계산을 해놨더니 웬만하면 안 되는데 계산을 해놨더니 이 이퀄리티가 만족이 되더라. 그럼 그 이야기는 뭐냐면 AX는 B, 이게 A가 길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원래 솔루션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요? 그러면 B가 A의 그 컬럼들이 스팬하는 공간 위에 있었던 그런 운이 좋은 경우였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 똑같이 매트릭스 벡터 곱 이야기했던 것처럼 두 가지 컬럼 방향에서 로 방향에서 이 문제의 솔루션을 해석을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A의 컬럼들이 A1부터 AN까지 이렇게 다 벡터들이 주어져. 제가 이거 보니까 갑자기 열받는데 제가 어제 중간고사 채점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 이야기했는데 수업 첫 부분에 이제 이야기하고 계속 이 노테이션을 쓰고 있는데 어떤 A란 벡터가 있을 때 A1, A2 이렇게 쓰면 A에 이제 원소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그러니까 컨텍스트에 따라서 이렇게 얘들이 원소들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벡터들이 여러 개가 있을 때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야기하고 있는 문제든지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걸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벡터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떤 A라는 벡터의 원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제 이쪽 방향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문제에 명확하게 그게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 나가는 과정을 보면 분명 이건 벡터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 학생은 벡터라고 해석을 했는데 중간에 가서 다시 얘를 원소라고 해석을 해서 막 이상한 짓을 해놓고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식을 다루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이야기인데 이런 수식을 다룰 때 지금 얘네들이 어떤 사이즈들을 가지고 있는 건지 이, 이 문자를 보면서 이 문자는 어떤 길이, 어떤 매트릭스, 어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면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분들은 다 0점을 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학기에 반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러고 계시면 안 돼요. 우리 이 과목을 위해서가 아니고 제가 지금 여러 번 얘기하는 것처럼 이걸 지금 우리 과목은 이걸 뭐 성적 잘 받고 말고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엔지니어로서 성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양분이 될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어, 엔지니어링에 관심이 계속 있으시면 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컬럼들 잠깐만요. 그런 분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자기가 그랬다 싶으면 다시 공부를 좀 하세요. 다시 공부. 우리 수업은 어차피 반 지나갔다고 해도 여러분들 미래에 다른 공부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요. A의 컬럼들이 이제 여러 개. 지금 이런 상황. A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A1, A2 이렇게 컬럼들이 쭉 놓여 있는 거죠. N개의 컬럼들이. 그러면 이 AX 빼기 B는 뭐 어떤 이야기냐면 아까 제가 괜히 지웠네요. 이 괄호 안에 AX는 A의 컬럼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인 거죠. 어떤 개수로 이 X1부터 이 X 벡터를 개수로 해서 A의 컬럼들을 리니어 컨비네이션 해놓은 거고 그놈과 이 괄호 안은 A의 컬럼들을 리니어 컨비네이션. B는 이 솔루션이 없는 경우니까 어떤 경우예요? A의 컬럼들이 스팬하는 공간 밖에 있는 A인 거죠. 그러니까 A의 컬럼들이 이렇게 스팬하는 평면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A1 방향, 이쪽이 이제 A2 방향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A의 지금 컬럼 두 개만 있다고 생각했을 때 A의 컬럼들이 스팬하는 공간은 이렇게 A1, A2를 쫙 이렇게 펼쳐놓은 어떤 평면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솔루션이 있으려면 B가 이 평면 위에 놓여 있다고 하면 이건 솔루션이 있는 거죠. A1과 A2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B를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솔루션이 없다는 이야기는 B가 이 위에 어디 있다는 그런 거예요. B는 저 A와 A1과 A2가 스팬하는 공간 밖에 이렇게 있어서 A1과 A2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B를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AX는 B가 솔루션이 없다. 그때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뭐예요? A의 컬럼들이 스팬하는 공간 위에 어떤 점인 거고, 이거는. 그리고 B는 그 평면 밖에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쭉,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B를 A1과 A2가 스팬하는 평면으로 딱 이렇게 제일 가까운 자리를 찾은 거예요. 여기 수직으로 내리면 제일 가까운 자리잖아요. 수직이 아니라 조금 다른 각도를 가지고 내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그 수직거리에다가 다른 옆으로 이동한 거리만큼 제곱을 해서 이제 거리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 제곱을 한 개 더해져서 거리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수직으로 내리면 가장 가까운 거리가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요 수직을 내린 요 자리가 결국에는 그 자리를 A1과 A2로 이렇게 스팬해 놓으면 이 자리가 AX 햇이 되는 거고 X 햇은 뭐예요? AX를 B와 가장 가깝게 만드는 애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벡터가 요 지금 수직으로 내린 점 이게 결국 AX 햇이 되는 거고 요 거리 얘가 결국에는 AX 햇 빼기 B의 놈이 되는 것이죠. 그 길이가. 이 컬럼으로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 이제 리스크 어프록시밋 솔루션은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다른 점, 다른 x로 A, 다른 x로 펼친 A 물결로 펼친 애 같으면 여기에서 B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 멀죠? 아까 AX 햇, B와 AX 햇의 거리는 AX tilde와 AX tilde와 B와의 거리보다 작죠. 여기 보면 바로 이제 직각삼각형이 되니까 알 수 있을 겁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여기 쓰고 있는 거예요. X햇이 뭐 같은 이야기겠습니다. 요놈이 A의 컬럼들이 만드는 리니어 컨비네이션 A의 컬럼들 리니어 컨비네이션에서 만들 수 있는 벡터들 이게 뭐예요? All linear combinations of columns of A 이 집합은
이 평면 위에 있는, 지금 빗금친 빨간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의 집합인 거죠. 그 중에 B에 가장 가까운 놈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로 인터프리테이션, 옆방향으로 놓고서 살펴보면 얘들을 A의 로들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A를 이게 이제 첫 번째 로고, A2 이렇게 M개의 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되어 있고, B도 이제는 지금 여기에서 BM까지. 얘는 이제 B의 얘는 이제 B의 원소들을 표현하는 거죠. M개의 원소들. 그러면 AX 빼기 B의 이 부분 뭐예요? 이 X와 A의 로들과 AX는 뭐라고 이제 로 방향으로 해석할 때는 뭐였죠? X 벡터와 A의 각각의 로들과의 이너 프로덕트들을 쭉 쌓아놓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것들과 각각의 짝 맞는 B와의 차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레지듀얼의 각각 컴포넌트죠. 그거의 제곱합을 미니멀. 이건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 맨 처음에 이 이야기를 했을 때 R을 레지듀얼을 작게 만들고 싶다. 그 이야기는 레지듀얼의 모든 원소들의 제곱합을 줄이면 R이 작다고 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걸 원소별로 이렇게 써본 게 되겠죠. 그러니까 레지듀얼이 M개의 레지듀얼이 있잖아요. M개의 레지듀얼의 제곱값의 합, M개의 레지듀얼이 있으니까 그걸 다 제곱해서 더해. 그 총합을 미니마이즈 한다. 그래서 이제 리스트 스퀘어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사실. 스퀘어들을 미니마이즈 하면 가장 작아진, 그러니까 스퀘어들이 가장 작아지는, 스퀘어 합들이 가장 작아지는, 리스트가 가장 작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이야기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 솔루션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레지듀얼이 그냥 0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B가 A의 컬럼들이 스팬하는 공간이 있으면, 다시 이야기해서 이 빨간 평면 위에, 여기서 빨간 평면 위에 B가 놓여 있으면 여기 레지듀얼 총합, 뭐 레지듀얼 전체 자체가 그냥 0벡터가 되는 거죠. 그게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제곱합을 그냥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 살펴본 이야기랑 비슷한데요. 아까 이제 X1이 두 개, 그러니까 이 AX 빼기 B를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AX 빼기 B에 첫 번째 AX 빼기 B가 세 개의 원소잖아요. 세 개짜리 벡터잖아요. 그리고 X는 X1과 X2. 이렇게 놓고 보면 그냥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 오른쪽을 최소화하는 솔루션 어떻게 찾아요? X1 가지고 미분해도 0,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계산하는 거죠. 이게 지금 X1과 X2의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X에 대한 어떤 쿼드레, 2차 함수고, 2차 함수죠. 변수 두 개짜리에. 2차 함수고, 2차 함수 값을 최소화한다. 그러면 그레디언트 계산하면 되죠. 그레디언트는 뭐예요? F를 X1으로 미분하고, 편미분하고, F를 X2로 편미분한 거. 이거에 0이 되면, 이제 아까는 우리가 변수 하나짜리 문제를 다뤘지만, 변수가 여러 개면 그냥 뭐 이 그레디언트를
그러니까 뭐야? 여기서는 변수 하나짜리였고 변수 그러니까 이거는 도함수라고 하나요? 그렇죠? 그냥 변수 그 하나의 도함수를 0으로 만드는 솔루션 찾으면 되는 거고 변수 여러 개면 변수 여러 개의 도함수가 그레디언트죠.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해 놓은 것들을 쭉 쌓아놓은 거. 이거 0으로 만드는 자리 찾으면 되는 겁니다. 제 손으로 하지만 여러분들 하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2 곱하기 2x1 이게 x1으로 미분하면 여기서 나오고 또 뒤에서 또 x1으로 미분하면 2 곱하기 뭐 이렇게 쭉 뭐 풀어버리면 되잖아요. 여기다 또 마이너스 1 곱하고 그럼 첫 번째 이제 x1으로 편미분한 거 다 나왔고 x2로 편미분한 것도 뭐 쓰면 되죠. 둘 다를 0으로 만들면 이건 뭐예요? x1과 x2에 대한 선형함수고 이쪽도 x1과 x2에 대한 선형함수의 솔루션이 0이 되어야 된다. 이게 그냥 선형 연립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학 문제가 다 선형 연립방정식 푸는 걸로 바뀐다는 이야기가 이쪽하고 이제 연결되어 있겠죠. 우리 아직 이야기는 안 했지만 이제 많은 대부분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공학 문제들이 이런 리스트 스퀘어 문제의 솔루션을 찾는 문제로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럼 결국 솔루션은 그 그레디언트가 0인 자리를 찾으니 어떤 선형 연립 방정식으로 푸는 걸로 바뀌겠구나. 왜? 리스트 스퀘어 문제는 기본적으로 어떤 쿼드레틱 함수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고 그 쿼드레틱 함수를 최소화하는 솔루션은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그레디언트를 0으로 만드는 지점을 찾으면 되는데 쿼드레틱 2차 함수의 그레디언트는 1차 함수잖아요. 1차 함수는 0인 솔루션을 찾는 게 바로 선형 연립 방정식이죠. 찾아보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값을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함수 값은 이렇게 되고 함수 값은 이렇게 되고 이 x 햇을 가지고 ax를 계산해 보면 이제 이런 포인트가 되는데 이 포인트가 그 a의 컬럼들이 a의 컬럼들이 스팬하는 공간과 공간 중에서 b와 가장 가까운 점이라는 거죠. 그렇죠. ax 햇이 여기 얘기한 이게 아니라 누구예요? 이 점이죠.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위에 솔루션, 어프록시메 솔루션 찾아내버리면 그냥 집어넣어서 계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간단한 문제, 작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뭐 써보고 이야기를 했는데 좀 일반적으로 지금 요 뭐예요? 요 놈이 A와 B 매트릭스 그냥 숫자로 주어져 있을 때 그 숫자를 집어넣고 쿼드레틱 함수로 써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쿼드레틱 함수로 써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그냥 그 숫자 가지고 편미분한 건데 이걸 그냥 A와 B로 그냥 직접 표현해버리면 편하겠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가지 가정을 하는데 A의 컬럼들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다는 가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무슨 이야기 했죠? 이 방정식이 솔루션이 있으려면 B가 A가 스팬하는 공간 위에 있으면 된다고 했고 솔루션이 그러면 있는 경우에 유일한지 무한히 많은지는 A의 컬럼들의 리니어 디펜던스가 그걸 정리해 준다고 했죠. 솔루션 있는 경우 외에
솔루션이 없는 경우에도 사실 그 이야기를 확장할 수 있는데, 솔루션이 없는 경우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리스트 스퀘어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경우에도 A의 컬럼 인디펜던스가, A의 컬럼들이 리니얼리 디펜던트한지 인디펜던트한지가 그 리스트 스퀘어 어프로키메이트 솔루션의 X 햇의 유일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해서 B가 아무거나 이 A의 그 A가 스팬하는 공간 위에 없을 때는 우리가 리스트 스퀘어 문제를 풀 텐데, 그때 다시 A의 컬럼 인디펜던스를 생각을 해보면 A의 컬럼들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다고 하면, A의 컬럼들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다고 하면 X 햇, 리스트 스퀘어 어프로키메이트 솔루션이 유일하게 존재하고, A의 컬럼들이 리니얼리 디펜던트하다고 하면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도 무한히 많은 그런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 리스트 스퀘어 어프로키메이트 솔루션을 이제 무한히 많이 갖게 돼요. 그래서 좀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런 간단한 가정, A의 컬럼들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다는 가정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왜 A의 컬럼들이 리니얼리 디펜던트하면 솔루션이 무한히 많은지는, 제가 아까 솔루션이 존재하는 경우에 무한히 많은 솔루션을 가지는 그 개념하고 논리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어떤 X든, 그러니까 어, 음, 그런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리스크 솔루션도 A의 컬럼들이 리니얼리 디펜던트하면 무한히 많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어떤 이야기고, 그냥 컬럼들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다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이 유일하게 존재한다.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 유니크하게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이, 이 저자가 리스트의 솔루션이라는 얘기 쓰지 말라고 했으니까 프록시미 솔루션, 그러니까 X햇, 이거는 다시 X햇이 유일하게 결정되려면 A의 컬럼들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면, 그러면 A의 컬럼들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는 거는 이 그래프 매트릭스가 인버터블 하다는 이야기랑 같다. 기억나요? 저번 슬라이드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한번 넘겨볼까요? 아, 굉장히 많이 배웠네요. 공부 많이 했네. 여기 나왔죠? A의 컬럼들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다는 이야기는 A 트랜스포즈 A, 그러니까 그래프 매트릭스가 인버터블 하다는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뭐 증명도 살펴봤었고, 일단 받아들여서 다시 돌아가 보면 그래요. 그 리스크 솔루션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경우는 이제 이 그래프 매트릭스가 인버터블한 경우, 다시 이야기해서 A의 컬럼들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솔루션이 이제 유니크하게 존재하는 거니까 그게 어떻게 주어지냐면 이렇게 주어진다. 길쭉한 A 매트릭스에 대한 A 대고 수도 인버스는 A 트랜스포즈 A의 인버스 A 트랜스포즈였어요. 그놈이죠, 바로. 그놈이 바로 여기 나타났습니다.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 이 수도 인버스 이야기할 때 제가 밑줄 여러 번 치면서 이야기했는데, 가장 중요한 이 A가 길쭉하고 컬럼들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면 A가 레프트 인버스를 가지죠. 무한히 많은 레프트 인버스를 가지는데, 그 중에 그 무한히 많은 레프트 인버스 중에 가장 특별하고 중요한 놈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 특별하고 중요하냐면 그놈이 리스트 스퀘어 문제에
approximate 솔루션이 되기 때문이에요. 간단하게는 A 대급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A가 납작하면 뭐였죠? A는 라이트 인버스를 무한히 많이 가지고 이렇게 생긴 수도 인버스를 가진다. 그럼 이 놈은 어떤 문제의 솔루션이 되길래 이 놈도 이 길쭉한 A 매트릭스의 수도 인버스는 베리를 한 100번 정도 써야 될 정도로 베리를 아주 중요한 애라고, 아주 중요하고 아주 특별한 매트릭스라고, 수도 인버스라고, 렉트 인버스라고 했고, 이제 그 A가 납작한 경우에는 요 수도 인버스가 그 무수히 많은 A의 라이트 인버스 중에서 베리를 100번까지는 아니라도 그래도 아주 중요한 라이트 인버스라고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얘는 어떤 문제의 솔루션일까? 요거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A가 우리 이거는 이제 그 수도 인버스 이야기할 때 나왔었는데 A가 인버스가 존재한다면 그 경우에는 그냥 이게 이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이 그냥 그 유일한 솔루션으로 이제 정해지는 것이죠. 여기 얘를 지금 이게 왜 나왔는지, 왜 이게 솔루션이 되는지를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요. 하는 건데, 나름 쉽게 쓴다고 이렇게 쓴 것 같은데, 결국 그레디언트가, 요 놈의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지금 x가, 이거 뭐예요? a가 m by n 매트릭스니까, x는 n 개의 벡터, 그러니까 n 벡터죠. x는 n 벡터. 그리고 텀은, 그러니까 요 b는, 그러니까 ax는 m 개의 원소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 뭐 이게 다 뭐 해서 제곱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써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n 개의 x 변수들에 대해서 다 미분을 해서 이걸 쭉 쌓아보면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지금 그 과정을 나름 쉽게 쓴다고 했는데 더 알아보기가 어려운 것처럼 보이고 이거를 우리 그레디언트의 정의에 따라서 그 그레디언트와 그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 우리 살펴봤잖아요. 1차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 정의를 따라서 그냥 살펴보면 뭐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한번 써보면 지금 fx가 얘기를 해도 되나? 지금 fx가 요 상황이잖아요. 다 있으면 x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빼기 얘의 그레디언트 지금 계산하고 싶은데 그레디언트를 어떻게 계산하면 편하냐면 이 그레디언트는 어떤 걸 만족을 해야 되냐면 x를 살짝 이동시켰을 때 x를 기준으로 살짝 이동시켰을 때 이 fx 더하기 이런 그레디언트를 활용한 이렇게 쓸 수 있는 애를 이렇게 1차로 어프로시메이트 할 수 있는 애를 요놈을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바로 그레디언트를 활용한 테일러 시리즈 익스텐션이니까. 그래서 이 fx 정의에다가 이 델타 x 굉장히 작은 x를 살짝 이동시킨 그 값을 계산해 보는 겁니다. 이거는 a에 좀 더 써볼게요. 얘 써보면 x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a x 빼기
이렇게 되거든요. 위에 걸 그냥 쭉 풀면 아래처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x 더하기 x 대신에 x 더하기 될 때 x를 살짝 이동시킨 걸 넣어보면 그래서 얘를 지금 요 놈을 좀 이런 형태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fx는 요 위에 주어져 있으니까 걔를 쭉 떼어내 보면 그러니까 첫 번째 텀은 이걸 쭉 x 더하기 델타 x 이렇게 되고 x 대신에 그냥 쭉 쓰는 거예요. 얘를 정리를 해보면 어, x 플러스 a 델타 x 맞네요. 집에서 보면 써보는데 이제 델타 x가 지금 보면 분홍색 요 놈이랑 요 놈이랑 요 놈 더하면 요게 이제 fx죠. fx가 되는 거고 나머지 텀들 정리할 건데 파란색으로 쳐놓은 애는 아주 작은 애가 제곱 두 번 곱해져 있으니까 아주 작은 애가 두 번 곱해져 있으니까 이거 그냥 선형화하는 과정에서 그냥 없애버립니다. 아주 작은 게 두 번 곱하면 더 작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정리를 하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파란 걸 없애버리면서 이게 근사화가 되고 이걸 정리를 하면 더하기 이 x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a b 트랜스포즈 a 이렇게 됐어요. 다시 정리하면 요게 지금 요 파란색으로 지금 분홍색으로 치는 요 놈하고 요 놈하고 지금 같은 모양으로 이제 바꾸려고 하니까 얘를 앞에 괄호 안에를 트랜스포즈해서 2 곱하기 a 트랜스포즈 b 빼기 a 트랜스포즈 a x의 트랜스포즈 델타 x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러면 fx 원래 우리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 형태로 fx 더하기 어떤 놈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델타 x 이렇게 썼죠. 그럼 얘가 결국에는 그레디언트란 얘기죠. 그래서 그레디언트는 A 트랜스포즈 밖으로 빼내면 이 A 트랜스포즈 B 빼기 B 빼기 B 빼기 A X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아까랑 부호가 뭔가 바뀌었네. 부호가 어디서 바뀌었을까요? 제가 여기서 왜 제가 이 순서를 바꿨죠? 여기가
트랜스포즈 하면서 얘는 순서를 안 바꿔도 되는데 A 트랜스포즈 AX 빼기 A 트랜스포즈 B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미니마이즈 하고자 했던 요 함수의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여러분들 동역학 시간에 비선형 역학을 선형화하고 이런 것들 공부하실 건데 그때 이제 하는 절차랑 이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결정이 되고 그레디언트 이렇게 결정이 되고 얘를 그냥 0으로 만드는 애를 찾는 게 이제 우리 목적이었으니까 이걸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해서 x 햇은 이 그레디언트를 0으로 만드는 게 x 햇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찾겠어요? 이거 괄호 풀어버리면 2는 이제 있으나 안 하고 A 트랜스포즈 A X 햇은 A 트랜스포즈 B 이 둘이 같은 이제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A 트랜스포즈 A가 그 A의 그램 매트릭스 A의 컬럼들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다고 했으니까 요거는 인버터블한 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솔루션을 얻게 되는 거죠. 얘가 그 리스크어 문제의 프록시밋 솔루션이 된다. 이렇게 알면 되겠고요. 이 결과를 그레디언트가 0이 된다는 관점에서 그냥 직접적으로 이미 이 과정에서 최적성을 이제 정말 이 엑셋이 이렇게 계산한 엑셋이 정말 미니마이즈 할 것인가를 이미 보였죠. 그레디언트가 0이라는 걸 확인했으니까. 그리고 뒤에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자 하는 이야기인데요. 여기 보면 X햇을 이렇게 넣었을 때 아까 X햇은 어떤 특성을 만족해야 된다고 했냐면 이 오브젝티브 펑션 레지듀얼의 놈의 제곱 값을 어떤 다른 x보다도 작게 만들 수 있으면 솔루션이라는 거 확인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죠. 그래서 이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x햇에다가 그 수도 인버스 가지고 계산한 리스크 어프로ክ시메이션 솔루션을 넣어보고 정말 그게 어떤 다른 x보다도 작은지 넣어보면 다시 이야기해서 이 이야기는 요 이제 같은 이야기죠. 요걸 풀어서 여기 나온 거니까 둘이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AX는 B를 이렇게 우리가 그 오브젝티브 펑션 쓰는데 거기다가 AX를 뺐다가 더했다. 그럼 똑같죠? 그래서 이 두 벡터의 합의 놈의 제곱이니까 이 두 벡터의 합의 놈의 제곱이니까 놈의 그러니까 두 벡터의 합의 그러니까 이게 뭐 A 더하기 B의 제곱은 아까 우리 한 것처럼 A 더하기 B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A 더하기 B 쭉 정리를 하다 보면 A 트랜스포즈 A 더하기 B 트랜스포즈 B 더하기 2 곱하기 B 트랜스포즈 A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처럼 그러면 B 트랜스포즈 곱하기죠. 여기는 더하기가 아니고 그럼 이게 A의 놈의 제곱이고 B의 놈의 제곱이고 이거는 둘 다 이너 프로덕트 한 걸 두 배. 그래서 첫 번째 벡터의 놈의 제곱 두 번째 벡터의 놈의 제곱 그 다음에 첫 번째와 두 번째 벡터를 이너 프로덕트 한 거 곱하기 2 이렇게 되겠고 이거 살펴보면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대로 살아남는데 얘를 정리를 해보면 이 둘의 곱의 트랜스포즈니까 요 놈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A 트랜스포즈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요 마지막 텀 요 놈이
결국 사라지게 되는데요. 이게 0이나 마찬가지, 0인데 0이나 마찬가지가 아니고 왜 0이냐면 이 x 햇이 요걸 만족하니까요. 요 놈이 결국 0인 거잖아요. x 햇은 요 놈을 0으로 만드는 애인 거니까 이 전체가 텀 자체가 그냥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ax 빼기 b의 놈의 제곱은 이런 이상한 결과를 얻게 돼요. 굉장히 간단하게. 여기 오른쪽에 살펴보면 이 첫 번째, 오른쪽의 첫 번째 텀은 항상 0보다 크잖아요. 왜냐면 놈의 제곱값이니까. 그래서 왼쪽에는 오른쪽에보다 항상 크겠죠? 오른쪽에다가 0보다 큰 값을 더해놓은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적혀있는 것은. 이 두 개를 더한 것은 이 뒤에 오른쪽에 한 놈만 쓴 것보다 더 크겠죠? 그래서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잘 살펴보면 뭐예요? 정말 ax 빼기 b의 제곱값이 x 해신 그 리스크 프록시미션 그 수도 인버스 통해서 계산한 거 그걸 집어넣으면 다른 어떤 x보다도 작다는 이야기를 한 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증명이 된 거죠. 같으려면 언제예요? 둘이 같으려면 첫 번째 텀이 0이 되어야 되죠. 언제 0이 돼요? A의 컬럼들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니까 여기서 이제 왜 A의 컬럼들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면 솔루션이 유일하고 A의 컬럼들이 리니얼리 디펜던트 하면 솔루션이 무한히 많은지가 확인이 되는 건데 다시 이 둘이 솔루션이 같으려면 그러니까 그 함수값이 같으려면 이 첫 번째 텀이 0이 되어야 되고 첫 번째 텀이 0을 만들려면 놈의 제곱이 0이라는 이야기니까 ax 빼기 x 햇이 0이 되어야 돼. 이거는 언제 0이 될 수 있냐면 첫 번째가 0이거나 이거 언제 0이 될 수 있어요? 두 가지 경우인데 A의 컬럼들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면 여러분들 중간고사에도 계속 나왔던 얘기죠. A의 컬럼들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면 두 번째 놈 x 빼기 x 햇 그놈이 0이 되어야만 하고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x가 언제? x 햇과 같을 때 리스크 솔루션하고 같을 때에만 이 둘이 이퀄리티가 된다는 그런 x에 대해서만 같고 그 외에 다른 나머지 x는 전부 다 이 함수값이 크다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A의 컬럼들 리니얼 인디펜던트 하면 솔루션이 유일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A의 컬럼들이 리니얼리 디펜던트 하면 이게 0이 아닌 경우에도 곱해서 A를 곱해서 0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A의 컬럼들 리니얼리 디펜던트 하면 그러면 그런 그 0이 아닌 뭔가가 뭐 G라는 벡터가 존재한다는 거고 0이 아닌 G라는 벡터가 AG는 0을 만족하게 할 수 있다는 거고 A의 컬럼들 리니얼 디펜던트 하면 그런 G를 집어넣으면 존재하는 거고 그러니까 0이 아닌 G가 존재하는 거고 그러면 X는 X 햇 리스트 스퀘어 프록시미 솔루션 더하기 그런 존재했던 그 G를 더해버리면 그 새로운 X도 똑같은 오브젝티브 밸류를 갖는다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이런 G는 무한히 많고 존재하고 무한히 많고 그 무한히 많은 G를 여기 리스크 프록시미 솔루션에 수도 인버스 통해 나온 솔루션에다가 더해주면 그렇게 계산된 더해진 그 X도 똑같은 그 레지듀얼의 놈값을 가진다. 다시 이야기해서 이 A의 컬럼들이 리니얼리 디펜던트 하면 리스트 스퀘어 프록시미 솔루션도 무한히 많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컬럼 벡터들의 리니어 디펜던스, A 매트릭스의 컬럼 디펜던스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이유가 아까 우리 오늘 강의 시작할 때도 그 매트릭스 그 AX는 B 그 솔루션의 존재 유무 존재 뭐 무한히 많이 존재 솔루션이 좀 뭐 유니크하냐 무한히 많냐 이거에도 다 연결되는 이야기이지만 리스트 문제에도 솔루션이 유일하냐 무슨 리스트 문제 솔루션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없죠. 뭐 어떻게든 그러니까 솔루션이 존재하는 것이고 솔루션이 유일하냐 무한히 많으냐가 이제 A의 컬럼 인디펜던스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얘기 나온 김에 여기까지만 하고 끝냅시다. 그러면 실제로 그 A의 AX는 B 솔루션이 존재할 때 이거는 어떻게 계산했어요? X는 솔루션은 A 인버스 B 이렇게 쓸 수는 있지만 A 인버스를 직접 계산하지는 않는다고 했었습니다. QR 팩토라이제이션을 통해서 A를 QR로 쓴 다음에 어떻게 했죠? AX는 B가 QRX는 B라는 이야기니까 Q 트랜스포즈, Q 인버스 양쪽에 곱하면 Q는 이제 Q 트랜스포즈가 Q 인버스고 그러면 RX는 Q 트랜스포즈 B 이 방정식을 그냥 직접 풀어버린다고 했죠. Q 트랜스포즈 B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고 RX는 Q 트랜스포즈 B 이건 어떻게 푸냐면 R이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니까 백 서브스티튜션 해가지고 쭉 풀어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리스트 스퀘어 문제 솔루션은 어떻게 계산하겠냐? 지금 위에서 여기 A가 스퀘어한 경우 이야기였는데 이때는 Q가 스퀘어하고 R도 똑같은 크기의 스퀘어 매트릭스고 어퍼 트라이앵글러 하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루는 이야기는 A가 길쭉하고 컬럼들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 QR 똑같이 해봐요. 그러면 어떤 모양이 나오죠? A하고 Q는 같은 모양이고 R은 이렇게 작은데 A의 컬럼들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고 했으니까 그 그람시미트 끝까지 가고 어퍼 트라이앵귤러하고 어퍼 트라이앵귤러한 매트릭스 R이 나오고 R의 다이아고널에는 다 양수들이 들어가 있어서 R은 인버터블하고 Q 트랜스포즈 Q는 아이덴티티, R은 인버터블. 이런 애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걸 활용을 해서 A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 이거인 거잖아요. 이걸 계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A 트랜스포즈 A하고 우리 이거 이야기 했었습니다. 저번 시간에. R 트랜스포즈 R하고 같다는 거. 왜냐하면 A에다 QR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고 이게 아이덴티티니까 결국 이게 R 트랜스포즈 R이 되는 거. 그러면 R 트랜스포즈 R의 인버스 곱하기 A 트랜스포즈는 R 트랜스포즈 Q 트랜스포즈 그리고 B 이렇게 변형되죠. 그런데 이게 A가 길쭉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A 트랜스포즈 A의 인버스를 A의 인버스하고 A 트랜스포즈 인버스 이렇게 쓸 수 없죠. 각각이 A 트랜스포즈 A가 각각이 인버터블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R 트랜스포즈 I는 인버스는 그냥 R이 인버터블하고 R 트랜스포즈도 인버터블 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R 인버스, R 트랜스포즈 인버스 이 두 개 풀면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이어서 R 트랜스포즈 Q 트랜스포즈 B 해보면 사이에 이게 또 어떤 놈은 R 트랜스포즈와 R 트랜스포즈 인버스와의 곱이니까 이거 아이덴티티 다시 되죠. X 햇이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예요. X 햇이 R 트랜스포즈 Q R 인버스 R 인버스 Q 트랜스포즈 B 이렇게 표현이 돼서 이걸 어떻게 풀면 되겠어요? 다시 거꾸로 RX 햇은 Q 트랜스포즈 B 이 방정식 그냥 풀면 되는 거죠.
어때요? A가 스퀘어 매트릭스고 솔루션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문제를 QR 팩터 사용해서 풀 때 이 문제를 풀었는데 지금 어떻죠? A의 솔루션이 존재하지 않는 리스트 스퀘어 문제를 푸는데 똑같은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근데 물론 여기에 Q와 여기 Q는 당연히 다르죠? A가 스퀘어하고 솔루션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Q 같은 경우에는 Q와 R이 A와 똑같은 스퀘어 매트릭스인 형태였던 것이고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리스트 스퀘어 문제 같은 경우에는 A가 길쭉하고 컬럼들이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하고 Q는 A처럼 길쭉하고 R은 사이즈가 작은 스퀘어 매트릭스인 경우가 스퀘어 매트릭스가 얻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이 수도 인버스를 사용한 이 리스크 어프로시메이션 솔루션을 그 QR 가지고 길쭉한 Q와 작은 R 가지고 표현을 했더니 결국 식의 표현으로 봐서는 똑같은 그냥 짓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R도 스퀘어 매트릭스 가지고 저거 백 서브스티튜션 하는 거고 단지 Q 트랜스포즈와 B가 여기서는 스퀘어였고 여기서는 스퀘어는 아니죠. Q가 길쭉한 거. 그렇지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거 다 곱하고 매트릭스 곱하고 벡터 곱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 QR을 사용한 이 선형 시스템, 선형 연립방정식 문제 푸는 방법, 그 코드 그대로 이 리스트 스퀘어 문제 푸는데 사용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제가 QR이 앞으로 저번 시간에 QR 왜 중요했냐 이 문제를 푸는데 바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야기했었고 다음에 이게 끝이 아니라 다음에 또 나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바로 또 이렇게 얻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모레 다시가 아니라 이어서 이제 그 리스퀘어 example들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 한 이야기 많으니까 다시 가서 차근차근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다음 주부터 그 대면 수업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못 오는 학생들이 좀 있어서 대면 수업을 일단 하긴 하고요. 제가 못 오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지금 우리 대면 수업 하는 것도 그러니까 강의실에서 대면 수업 하는 것도 다 지금처럼 녹화를 해서 화면을 다 녹화해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오시는 게 좋겠죠. 이제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것들이 더 이제 낫겠죠. 아무래도 뭐 필수는 아니겠습니다. 그렇지만 추천드려요. 같이 오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이고 아무래도 그 강의실에서 뭔가를 목소리를 녹음하고 하면 음, 녹화한 게 지금처럼 이렇게 깨끗하게는 안 되겠죠. 그래서 네, 대면 수업은 다음 주부터 진행을 하는데 못 오시는 분들은 동영상으로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거 있는 분 있나요? 네, 없으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